커피 자판기 프로그램은 메뉴의 이름하고 가격을 리스트로 각각 따로 선언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는 0번 인덱스고 여기 있는 애들은 1번 인덱스고 여기 있는 애들은 2번 인덱스고 여기 있는 애들은 3번 인덱스잖아요. 이 특징에 맞게 구현을 보는 걸 먼저 1번 문제로 제시를 해드렸고 2번 문제는 이것들을 딕셔너리로 구성해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한번 이렇게 제안한 업그레이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인풋으로 메뉴명을 입력받고 메뉴명 프린트 해주고 인트로 입력받은 번호들 형변환하고 리스트로 저장하고 선택문과 반복문을 이용한다 이런 틀이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리스트에 초기화를 합니다. 자판기 메뉴 가격 따로따로 포문으로 반복을 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출력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 리스트 그냥 출력한 거 아니죠. 이쪽에 있는 거는 M 리스트고 얘는 P 리스트예요. 메뉴 리스트와 프라이 리스트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모양을 한 줄로 예쁘게 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양대로 출력을 하려면 포문으로 돌려가면서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도 포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폼을 이용해서 출력한다. 그리고 돈을 투입을 합니다.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무한 반복을 돌리면서 메뉴의 선택, 음료를 반환하고 잔액을 표시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0번 메뉴를 입력하면 종료, 최종 잔액, 남은 잔액 반환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전에 본 것처럼 각각 리스트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메뉴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 2번. 여기서 2번은 실제 메뉴의 인덱스 번호를 접근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번이라는 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근데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 얘는 몇 번 인덱스인가요? 1번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번호에 마이너스 1을 한 숫자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힌트예요. 이해되셨죠? 실제 리스트로 저장을 하면 얘는 0번 인덱스, 얘는 1번 인덱스, 얘는 2번 인덱스, 얘는 3번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메뉴를 1, 2, 3, 4로 돼 있기 때문에 입력받은 번호에서 마이너스 1을 한 이 숫자를 가지고 인덱스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입 완료한 다음에 실제 이 접근한 리스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3,000원 금액을 가져와서 5,000원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잔액은 얼마이다. 출력을 해주고 다음에 끝나지 않았죠. 이번에 3번. 라떼를 주문하려고 3번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한 숫자 2번 인덱스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라떼를 접근해서 3,500원을 빼려고 보니 남은 금액 2,000원에서 마이너스 3,500 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발생하죠? 0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는 거죠. 항상 잔액 남아있는 금액에서 메뉴를 뺐을 때 0보다 커야만 빨셈 연산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잔액 부족. 그래서 메뉴 주문이 완료되지 않는 걸로. 그리고 0을 입력하면 예, 잔액 얼마 남았다 반환해 주는 걸로 종료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문 이용하고 금액 투입하고 여기서는 메뉴 선택, 커피 반환, 잔액 반환. 프로그램 종료 시 0번 누를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구조로 동작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런 힌트도 없이 코드 없이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는 과정을 좀 거쳐 보시고 최종 정답 보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문제를 딕셔너리로 구성해 보는 거예요. 딕셔너리로 이렇게 뜨아, 라떼, 모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구성을 하는데 그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좀 전처럼 이렇게 번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번호가 접근하기 위한 키였단 말이에요. 아니,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 번호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란 걸로 인덱스를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메뉴를 입력을 받을 때부터 뜨아로 받아야 돼. 뜨아나 아나 라떼나 모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밸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번호로 접근했다면 딕셔너리로 구성된 형태에서는 예, 이 키, 메뉴명으로 접근을 한다. 이게 다른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고쳐보시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잔액이 2,000원 미만이면 0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잔액을 반환하고 종료하도록 합니다. 왜냐? 우리의 메뉴가 2,000원이 제일 싼 메뉴거든요. 근데 내가 남아있는 돈이 1,999원이야. 그러면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무조건 반환하게끔 자동 해주는 거죠. 이것도 if문 넣어서 하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위에 부분이 완성되면 충분히 업그레이드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폰 연락처 프로그램은 딕셔너리로 이름을 구성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하나의 딕셔너리로 힌트인데 원래 이런 것도
이렇게 힌트를 드리지 않고 해봐라 라고 자료를 리스트로 할지 딕셔너리를 할지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문제 해결 능력을 할 때 자료를 어떻게 구조하는 게 좋은지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해주지 않는 게 좋은데 한번 제시를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메뉴는 1번 친구 추가, 2번 친구 검색,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종료. 요게 되면 다음에 수정 삭제가 다 돼요. 그래서 이름을 원래 딕셔너리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게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폰이라고 해도 되고 주소록이니까 ADDR 이란 이름으로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로 이렇게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인풋으로 이름 입력받고 전화번호 입력받아서 집어넣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딕셔너리 이름 대괄호 열고 키. 여기서 키는 누가 된다고요? 이름이 되는 거죠. 이름. 힌트예요. 지금 힌트. 이름. 그리고 여기다가 는 예, 키 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여기는 전화번호가 되겠죠. 전화번호 두 개를 이렇게 입력받은 변수를 각각 세팅을 하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회도 이름을 입력받아서 있느냐 물어본 다음에 있으면 출력을 해오면 되는 거죠.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입력받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있으면. 어떻게? 딕셔너리의 이름 다음에 대괄호 열고 키. 입력받은 이름이 키죠. 이거 그냥 프린트하면 되죠. 이렇게 프린트. 가로 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번 더 전화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회 검색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요게 되시면 성공을 하시면 무엇 할 수 있냐? 네, 그 다음에 네, 일단 한번 그래도 힌트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추가 검색 종료라는 메뉴를 뿌려주고 이름을 입력받고 주소록에 있는지를 체크. 어떻게 체크할까요? 이것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름을 입력받아서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했어. 그러면 if 입력받은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이름이 in 제가 딕셔너리 이름을 ADDR이라고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ADD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한 이름이 ADDR 딕셔너리의 키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true가 되겠죠. 그럼 이 밑에 네,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장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검색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번호에 있으면 똑같은 문장 if문으로 표현하시고 있으면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는 이름입니다. 라고 출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다음 수정 삭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동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고양이 이름 폰번호 그 다음에 또 난 입력하겠다. 1번 고양이 그랬더니 뭐래요? 이미 있대요. 중복 이름은 허용하지 않게끔 했네요. 근데 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거 고려할지 말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름 1, 새로운 이름 금산 이름 넣겠다. 폰번호 넣습니다. 그다음에 2번 검색 들어가겠어요. 고양이 이름 넣었더니 좀 전에 저장했던 고양이 번호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조회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없는 메뉴 넣었더니 없는 번호 넣었더니 메뉴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3번 종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추가, 2번 검색, 3번 종료하도록 동작하는 기능이고요. 네, 다른 번호 입력 시 오류 메시지 나오도록. 그리고 이제 자율 실습으로 아니 추가 도전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추가됐나요? 수정, 삭제, 그리고 전체 검색. 전체 검색은 폼으로 다 돌리면 돼요. 폼으로 돌려서 다 나오게끔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프린트해도 돼요. 딕셔너리를. 근데 그냥 프린트하면 어때요? 안 이쁘죠, 모양이. 가로로 쭉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폼으로 키에 해당되는 이름, 그 옆에 밸류 이렇게 나오게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수정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정은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if 내가 이름을 입력받아서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 그러면 name이 in addr이라는 딕셔너리에 있느냐? 그러면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도 똑같습니다. 삽입이랑 추가하는 문장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딕셔너리 이름이 addr이잖아요. 정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대로 코드를 타이핑만 하면 돼요. addr 지금 키는 이름이라고 했죠? name는 해서 폰번호 폰번호를 뭐 폰이란 변수에 저장했다 그러면 폰번호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 문장은 추가랑 수정이랑 똑같이 했는데 다르게 동작하나요? 네.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 키가 없는 새로운 키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있는 거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번호로. 이 키를 찾아서 새로 수정하도록 동작이 됩니다. 없는 키면 새로 추가, 있는 키면 그 키를 찾아서 새로운 밸류로, 새로운 폰 번호로 수정이 되는 거죠.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삭제는 리무브도 있고 딜리트 키도 있습니다. 그냥 델 가로 열고 딕셔너리 이름, 여기 딕셔너리는 제가 ADDR이라고 했으니까 ADDR 그리고 이름이 키죠. 네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알아서 이 이름의 키로 밸류와 함께 싹 사라집니다. 우리 옛날에 했었어요. 자, 해보실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전체 검색 폼은 돌려서 하면 되는 거고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진도 범위는 아니고 리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람다 함수 했었죠. 람다, 이름이 없는. 람다 함수도 의외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DEF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익명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익명 함수 여기서 이게 매개변수다. 앞에 있는 게 매개변수고 뒤에 있는 게 리턴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방법도 많이 쓰지만 밑에 있는 방법도 많이 써요. 그래서 펑션 1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람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변수에 집어넣고 그 변수에 의해서 실제 값을 전달해주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설명 간단히 못 드렸,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갔던 거죠. 자, 원래 얘는 필터와 맵 함수를 이용한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진 프렁크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60 미만인 애들만 필터링 해주는 애예요. 그러면 60 미만인 애들만 리턴해서 필터링 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필터 함수에 의해서 자 나는 요 플렁크 함수를 호출하는 내 스코어라는 리스트의 값을 가지고 가서 매번 호출하는 거야. 필터 함수에 의해서 매번. 그래서 처음에 35라는 값을 가지고 가서 60 미만이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true가 리턴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 함수에 의해서 대괄호 열고 이 항목 중에 첫 번째에 있는 35가 원소가 되는 거고요. 컴마. 그 다음 두 번째 스코어 함수 중에 67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갑니다. 프렁크 함수에 또 가요. 갔더니 60 미만이냐? 아니죠. 펄스죠. 그럼 얘는 제외가 돼요. 세 번째 45라는 값을 가지고 스코어라는 이 리스트의 세 번째가 45를 가지고 프렁크 함수 또 갑니다. 60 미만이네요. 맞죠? 그러면 결과가 리턴이 true가 되기 때문에 45라는 값이 필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1까지 세 개의 원소가 이렇게 리스트의 항목이 돼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result에는 요 35, 45, 20이란 값이 걸러지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는 DF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언해서 동작해도 되긴 되는 겁니다. 근데 람다 함수로 바꿔보자. 굳이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한 줄로 깔끔하게 요 필터 안에 요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값, 그리고 리턴 값은 요거죠. 가져와야 되는 원소들은 스코어 리스트입니다. 스코어 리스트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꺼내와서 x 변수에 집어넣고 그 x가 60 미만이면 true, 결과가 true죠. true인 애들만 리턴을 해서 원소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필터 함수고요. 그 다음에 맵 함수는 동일하지만 필터랑 다르게 true에 있는 원소들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하나씩 다 연산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러내야 되는 결과가 true, false에 따라서 걸러져야 되는 원소들만 추출하고 싶을 때는 필터로 써주면 되고 나 걸르는 용도는 아니야. 어떤 값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할 거야 라고 할 때면 하프 함수를 써서 맵 함수를 써서 똑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 하프 함수에서는 뭐라고 있나요? 모든 원소를 나누기 2를 하고 있죠. 스코어라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빼가지고 하프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함수를 가서 보니까 나누기 2를 하고 있죠. 나누기 2를 하는 원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35, 67, 45, 21, 81 모두가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진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하고 맵 함수가 차이가 뭐가 있냐 물어보는 학생이 가끔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필터는
이 원소들 하나하나 가져오는데 어떤 조건식에 의해서 true, false가 판별이 되고 true인 애들만 추출하고 싶을 때 쓰면 되고요. 똑같은 행위가 일어나되 맵 함수는 모든 항목에 적용을 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과도 람다 함수 어때요? 이게 사용자 정의함수 두 줄 따로 만들지 말고 스코어 함수, 스코어 리스트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람다의 x 매개변수로 받아서 나누기 2를 리턴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원소들을 스코어에 있는 리스트를 하나씩 뽑아다가 매개변수 x에 전달해주고 나누기 1을 하는 값을 리턴을 받아서 리스트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설명만 하면 또 저기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람다 함수 복습. 어떠셔요? 리뷰하는 게 도움이 되시나요, 실제로? 다 알고 있는 교수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반대로 할 때마다 새롭나요? 우리가 저런 것을 배웠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아, 그냥 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코드를 먼저 보여드려 보도록 하죠. 아, 나는 한 줄 좀 있더라도 그냥 난 이게 좋아. 그냥 사용자 정의함수로 선언해서 호출하는 게 편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상황상 람다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뭐 솔티드 함수 그런 거 있죠? 키로 정렬의 기준을 정하고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게 최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프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한 거를 람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죠? 그 다음은 뭔가요? 네. 요 문제 풀어드리기로 했는데 혹시 풀어보서 성공하신 분? 뭔 문제죠? 교수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요? 여기까지는 지난주 설명 못 드린 거고 요거요. 밑줄의 확장자가 JPG, 그다음에 PNG인 이미지 파일만 출력하는 뭐 이거 말고도 파일명 뭐 등등 어떤 패턴이 있는 규칙의 값들만 찾아내는 것들도 많죠. 이런 것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람다식이 맞았나? 네, 맞죠? 맞지. 네, 람다식. 자, 성공하신 분. 지승환님 한 분 손 드셨고 또 다른 분. 아무도 성공 안 하셨어요? 네, 너무 바쁘셨군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만 매우 바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코드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들을 나열해 보고요. 파일 목록들을 나열해 보고 자, 얘는 원하는 값들만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 파일들 중에 모두에게 뭘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 중에 내가 조건에 맞는 애들만 걸러낼 거기 때문에 필터를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필터로 걸러낸 대상을 리스트로 만들기 때문에 리스트 함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리스트로 이렇게 함수로 감싸는 겁니다. 결과가 완성이 되면 EXP를 출력을 하는데 자, 여기다 뭐가 들어가 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람다식을 써야겠죠? 람다. 안 보여가지고 x인 자 여기서 리턴을 해야 되는 이 문장을 완성해야겠죠. 자 보세요. 확장자가 JPG 문자열로 조건에 맞는 애를 걸러내는 건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in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은 문자열은 칼라죠. 첫 번째 칼라를 자 이 files라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첫 번째 원소 칼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x 변수 매개변수 전달을 해줘요. 이 들어온 이 x 안에 JPG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true가 없으면 false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JPG가 있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O와 또 뭘 원했죠? PNG. PNG라는 애가 있느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files라는 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와서 해라라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 happy PNG와 sky.png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파일명에 PNG나 JPG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장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png라고 명시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png, .jpg라고. 그러면 명확한 확장자의 패턴을 찾아내겠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네, 람다 함수까지 리뷰를 마쳤습니다. 놀랍죠? 리뷰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그런데 새로운 거를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리뷰도 약간 레벨업을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이 설명하기보다 조금 조금씩 변형해서 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해왔습니다. 준비를. 자, 다음 나가도 될까요?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 잘 되셨어요? 혹시 오류 나서 잘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분. 자, 오늘도 쉬는 시간에 4주차 시스 도전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에러 나는 거 있으면 제가 좀 봐드리고 해야 되니까.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네, 우리 김유정님, 박다미님, 배수정님, 네, 잘 올려주고 계시네요. 오정빈님, 네, 이수민님. 원래 사실 수업 시간에 출석 잘 안 부르고요. 이거 내는 거 보고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 내는 거 보고, 아, 네네. 지금은 잘 되셨나요?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잘 수행이 완료되셨나요? 네네. 좋습니다. 원래는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는 마음대로 막 해도 되나요? 혹시? 다음 주에 안 봐도 되니까. 네. 막 해. 그 맘대로. 휴 다음에는 어차피 안 본다. 막 이러면서. 어, 조건이 두 가지인 경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근데 X인 이 조건을 거꾸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식. 오늘 나갈 내용은 정규식, 넘파이, 판다스인데요. 넘파이도 할 게 너무 많고 판다스도 할 게 진짜 많아서 저에게 시간을 더 준다면 뭐 한 4시간씩 더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예, 저 혼자 즐거운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 수업에 대한 그 루틴이 있어요. 그 원래 계획한.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으니 아쉬우면 모자르면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리는 방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 안에 끝내드릴 거고요.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다, 높다, 많이 써먹을 일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꼭 한두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챗 GPT한테 이런 패턴을 만들어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줬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자열의 패턴을 매칭할 때는 매치 함수, 서치 함수, find all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치 함수는 문자열에 어, 처음부터 매칭이 되어 있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맞으면 얘는 맞지 않다고 오류를 내줍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매칭이 되면 처음부터 이 패턴하고 딱 맞아야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부분이 맞아도 오케이 이런 애들이 서치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단어들 중에 파일명이 똑같지 않더라도 일부분에 어느 게 들어가는 게 있는 거 찾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 찾을 때 서치 함수. 근데 얘네들 두 개는 처음에 딱 패턴이 맞는 애가 찾아지면 딱 중요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애가 여러 군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찾아줘. 패턴이 맞는 애들은 내가 주어진 문자열에서 전부 다 찾아줘. find all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find all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import R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RE가 뭐의 약자냐면요. 정규 표현식 영어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있습니다. regular expression의 약자예요. RE. 이 regular expression은 사실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진짜 진짜 많이.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파이썬 랭귀지가 아니어도 리눅스나 그 OS 있죠. 컴퓨터 OS에서도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야 뭐 제 경험치 얘기고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는 또 정규 표현식 코드실 추가해서 하나씩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R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매치, R이점 매치. 처음부터 패턴이 맞는 애, 딱 맞는 애를 찾고 싶다. 내가 여기에서 찾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문자야. 헬로우 월드라는 거에서 헬로우라는 애를 찾아줘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패턴을 찾는 문장을 가지고 나중에 완성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스팬 0,5라고 되어 있죠. 안 찾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뭔가 찾았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0번 인덱스에서 5보다 작은 4번 인덱스에서 찾았어라는 소리예요. 매치, 헬로우라는 애를 찾았어. 자, 보시면 어떻게 등장하나 볼까요? 헬로우가 0번 인덱스죠. 아유, 이걸 찾는 거죠. 헬로우 월드에서 0번 인덱스죠. 1, 2, 3, 4. 4번 인덱스까지 내가 원하는 패턴을 여기를 쏙 찾았죠. 그래서 4보다 하나 큰 5까지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0,5라는 위치에 찾았어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없는 애 한번 넣어볼까요? 없는 애.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헬로 월드에 없잖아요. 없는 애 찾아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나온 걸 가지고 그룹핑을 한 다음에 리스트로 저장하거나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거는 정규 표현식 패턴 찾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교환에 있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패턴을 찾을 때 이런 엄청난 패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똑같이 내가 어떤 주어진 문자열만 찾아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화번호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규 표현식으로. 근데 전화번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호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전화번호에 패턴이라는 건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나라 전화번호 패턴은. 전화번호 입력해 그랬더니 누가 막 이상한 번호를 막 넣었어. 전화번호가 아니라 바보. 뭐 이렇게 썼다고 써봐요. 한글로. 그럼 이 전화번호가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전화번호가 아니니까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그런 패턴들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이메일 넣었는데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본 적 있죠? 이게 다 정규 표현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010이라는 세 개의 숫자와 빼기 기호 그리고 숫자 4개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고 뒤에 또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 자리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명시적인 어떤 값, 헬로우 이렇게 지정할 수 없죠. 이럴 때 어떤 패턴을 적용해야만 이런 모양새가 맞는 핸드폰 번호가 맞는 표현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작할 때 무조건 이걸로 시작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여기에 있는 요 꺽쇠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이걸로 끝나야 돼 라고 할 때 달러 기호를 씁니다. 그러면 뭐 AAE 달러 그러면 AA로 끝나야 돼요. AA로 시작하고 싶어 그럼 꺽쇠 AA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문자열들만 요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들만 허용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ABC로 시작해야 돼. XYZ 달러로 끝나야 돼. 그 다음에 요 대괄호 안에 대문자 W나 소문자 W만 허용한다 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자 소문자 모음이 아닌 문자들만 자 제외하고 싶어.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꺽쇠 기호가 그냥 있을 때는 이걸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대괄호 안에 꺽쇠가 있으면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은 제외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A, E, I, O, U라는 이 5개의 문자들을 제외해줘. 그냥 만약에 대괄호가 없어. 대괄호가 없고 꺽쇠만 있어. 그러면 이걸로 시작해야 되는 건데 대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요것들을 제외. 그 다음에 파이프 기호. 여러분들 파이프 기호도 상당히 또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키보드의 엔터키 바로 위에 보면 달러 기호 있죠. 달러. 달러라네. 원표시, 원표시. 이거 있죠. 이거 위에 보면 역슬래시 기호 또는 자주 쓰지 않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파이프 기호. 찾았죠? 이거 의외로 많이 씁니다. 이거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이거예요. 파이프 기호. O와 연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또는 B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A 파이프 B라고 써주면 A 또는 B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글자만 허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A 달러라고, 아니, A 물음표라고 하면 A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물음표의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거나 있으려면 한 글자만 허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기호는, 플러스 기호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A가 없거나 있으려면 하나만 허용하는 거고요. A 플러스는 A가 하나 이상 없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A,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아스트리스크는 A가 없거나 하나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없거나 하나만 허용하는 거고요. 하나 이상도 허용하려면 별기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막 없거나 막 여러 개. 그 다음에 패턴과 함께 중괄호 안에 n을 써주게 되면 A라는 문자열이 연속하여 두 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 AA. 두 자리까지. 그 다음에 3,5 그러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허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원표시, 이게 이제 원래 영문으로 표현하면 역슬래시 기호거든요. 역슬래시 D라는 표현인데, 우리 한글 모드에서는 원표시에 D가 나오는 거 동일한 의미입니다. 역슬래시 기호가 잘 표기가 된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한글 모드에서는 원표시에 D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D가 뭘 의미하냐면, 네, 디지트의 약자예요. 디지트. 그래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0에서 9까지. 그래서 역슬래시 D, 역슬래시 D, 역슬래시 D 해주면 0에서 9까지 범위의 숫자 3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자리의 숫자 모두 다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W, 소문자 W 하게 되면 3개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역슬래시 W, 역슬래시 W, 역슬래시 W 그러면 3개의 문자. ABC, 소문자 ABC, 대문자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S는 뭐냐?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그래서요. 탭키, 역슬래시 N, 줄바꿈, R도 줄바꿈, 이게 다 줄바꿈 의미인데요. 이런 애들만 두 자리 허용한다 라고 할 때 쓰여지는 게 그렇게 쓸 수 있다. 두 자리 허용은 이거죠. 역슬래시 S, 역슬래시 S. 한 자리 허용한다 그러면 역슬래시 S. 두 자리 허용 안 한다 그러면 하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점도 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줄바꿈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바꿈을 제외한 모든 글자 3개면 다 허용해. 그러면 문자, 뭐, 틸드, 특수 문자, 숫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문자 다 들어갑니다. 숫자 제외한. 자, 그럼 이것도 많이 쓰죠. 0에서 9, 대문자 ASZ, 소문자 ASZ.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다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문자 A에서 Z를 표현했어. 그리고 뒤에 더하기가 있죠. 그러면 대문자 ASZ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상이란 소리잖아요. 더하기면. 근데 제가 소문자 ABC 썼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소문자 ASZ 더하기를 했어. 그러면 소문자가 하나 이상인데 대문자 ABC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돼서 샤샤샥 잘 된다? 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천재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네. 이것은 알면 알지만 할 때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맨날 써봐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예제들 쭉 가져온 거예요. 대표적인 거 좀 하나씩 언급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꺽쇠 기호 들어갔죠? 헬로우로 시작돼야 돼요. 헬로우. 그래서 헬로우 월드에 헬로우로 끝나는지 봤어요. 이번엔 매치가 아니라 서치로 했습니다. 중간에 맞아도 괜찮은 거 찾았다고 하죠? 찾았다고 합니다. 0에서 네, 5보다 작은 4번 인덱스까지.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끝나게? 월드로 끝나게. 월드 느낌표로 끝나게. 달러로 끝냈어요. 그랬더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7번 인덱스에서 13번보다 적은 12번 인덱스에서 볼까요? 0, 1, 2, 3, 4, 5, 6. 공백도 한 자리 차지합니다. 공백이 6번 인덱스예요. 그리고 7번 인덱스 W에서 시작을 해서 7, 8, 9, 10, 11, 12. 느낌표가 12번 인덱스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12보다 큰 13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RE.search이고요. 그 다음에 RE.match. 자, RE.match를 이용해서 제가 이거 해봤어요. 여기 파이프 뷰 한번 넣어보세요. 파이프. 자,
제시된 값은 헬로우밖에 없어요. 헬로우에 헬로우 또는 월드가 있니? 매치 찾아봐. 라고 했더니 있다고 나오죠. 0에서 4번 인덱스에서 헬로우를 찾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라는 숫자 안에 0에서 9 중에 숫자들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별이니까. 없는 것도 허용합니다. 또는 하나 이상 찾아줘. 그랬더니 찾았습니다. 0에서 4번보다 하나 적은 3번 인덱스까지 찾아줬다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뒤에 A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찾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반대로 이번에 이 중간에 어디선가 1, 3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나온다고 나오네요. 네,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기 때문에 일부분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좀 안 나오네요. 제가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뭐가 틀렸나?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오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을 표현할 때도 0에서 9까지 더하기 모양으로, 더하기 기호로 이렇게 찾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 한번 이번에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나올까요? 네. A라는 문자가 없거나 하나 이상입니다. 없거나 하나 이상인데 뒤에 뭐가 붙죠? B가 붙어야 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요 뒤에 있는 문자를 B 맞나 안 맞나, 패턴이 되나 안 되나 했을 때 패턴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A는 없을 수도 있는 게 허용이 되니까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A 더하기 B도 해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어떨까요? A가 반드시 하나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없으면 맞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근데 얘는 다 적용이 된 겁니다. 두 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패턴이 맞지가 않으면 안 나와요. A는 무조건 하나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A도 패턴이 맞다고 결과가 나오고요. A도 맞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도 알려주죠. A 세 개 나오는 것도 맞다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A는 하나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하나가 있도록 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다음. 그다음에 이번엔 요거 해볼게요. A, B 다음에 C가 없거나 있으려면 하나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것도 패턴이라고 나오죠. C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C 딱 넣었더니 얘도 되죠. C가 없거나 하나 허용을 하도록 했으니까. 근데 제가 C를 두 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안 맞는 거죠. C는 바로 이 물음표가 만나기 직전에 C는 하나거나 없거나 하는 게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 지워서 하면 이것도 된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번에는 점. 점은 뭐라고 그랬죠? 문자 줄바꿈을 제외한 모든 게 허용되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자는 뭐 여기다가 뭐 X가 아니라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겁니다. 아유, 한 자리만 한 자리만. 점 자체가 한 자리니까, 네. 이렇게 허용이 되도록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열들 중에 제가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세 번 반복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세 번 나왔죠. 이게 어때요? 맞다고, 찾았다고, 매치됐다라고 이렇게 찾아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유형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전화번호 패턴이 맞는지를 알아내도록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턴이 맞는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컴마 다음에 제가 번호를 하나 줄 거예요. 이게 전화번호 패턴이 맞는지를 이 앞에다 우리가 완성을 해볼 겁니다. 자, 이 뒤에는 전화번호가 패턴이 맞는지 한번 볼까라고 해서 다운표 안에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숫자 몇 개 들어가죠? 숫자가 3개가 들어가죠.
그럼 숫자를 표현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슬래시 D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제가 숫자전 중에서도 0에서 9까지가 예, 위에 있는 이 힌트를 이용해서 예, 세 자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0에서 9까지 세 자리가 있어야 돼. 역슬래시 D로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빼기 기호가 있죠. 빼기 기호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네 자리가 와야 돼. 그다음에 또 빼기 기호가 있고 그다음에 또 0에서 9가 네 자리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지 해봤습니다. 맞죠?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 D가 디지트,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세 번. 아까는 역슬래시 D, 역슬래시 D, 역슬래시 D 세 자리마다 세 번 넣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게 세 번 반복이야 라고 이렇게 중괄호로 표기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 영문자가 들어가는 걸 허용하고 싶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연습을 살짝 해볼게요. R이점 매치해놓고 예를 들면 이게 해당하는 패턴에 맞는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hello 1, 2, 3, 4예요. hello의 H는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고 숫자가 있네요. 이게 허용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다 되고 숫자가 들어가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 이상이네요. 그러면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하나 이상이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가 이제 따옴표 써주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패턴을.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다 들어가게. 성공하셨어요? 그냥 넣으시면 되죠. 아까 A에서 Z, 그다음에 대문자 A에서 Z, 0에서 9 이렇게 붙여 써도 됩니다.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 자릿수를 좀 걸어볼까요? 자릿수? 아, 자릿수 아니라 한글도. 교수님, 한글은 어떻게 해요, 한글? 이건 영어들만 되는 거잖아요. 한글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요. 자, 한글은 아예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에서 히읗까지. 기역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에서 히에다 히읗. 우리 이런 것이 없지만 이걸 해주면 어떠한 한글의 모든 것들이 다 허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글자 이상. 네, 이렇게. 한글은 그냥 패턴이 정해졌어요. 이걸 써주시면 돼요. 가 빼기 히읗 써주시면 한글 패턴을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 혼자 독백하고 있나요, 혹시? 아니요.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환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제 맘대로 너무 또 즉흥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환 순서대로. 원래 제 스타일은 이 약간 즉흥적 성향이 강한데 그렇게 살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서 네.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시작을 대문자 시작 문자가 헬로우처럼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꺽쇠 넣어주고 대문자 AZ가 하나 이상인 거. 대문자로 시작되는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헬로우는 패턴이 당연히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든 좋아. 네, 뭐든 좋아는 아니죠. 별기호를 하나 이상 붙이는 거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볼 필요가 있네요. 요런 것들이 의외로 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문자열의 1, 별별 2, 뭐 이런 거 교환대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자열 중에 별이 두 개가 들어있는 위치를 찾고 싶어. 근데 별이 하나가 있는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잘 모르겠네? 그럴 땐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 내가 찾고 싶은 문자열이 명확하죠. 근데 그냥 별을 넣으면 안 됩니다.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슬래시 별을 써주시고 여기서 역슬래시는 escape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을 찾는데 그냥 넣지 않고 역슬래시 별을 넣어준 다음에 이것을 플러스 아이고 이것을 하나 이상 있는지 찾아줘라고 하는 겁니다. 서치로. 그리고 실행했더니 찾았네요. 0, 1, 2번 아이고 2번 인덱스에서 4보다 적은 3번 인덱스에서 찾았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특수문자를 찾으실 때 이 역슬래시 별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추 됐고요. 자, 문자를 찾는데 두 자리만 내가 대문자나 연이어 소문자가 등장하는 두 자리의 것을 찾고 싶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요거. 음. 자, 여기 보시면 대문자 다음에 소문자가 딱 이렇게 이어져서 두 개를 찾고 싶어. 그럼 시작하는 위치에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두 자리 찾고 싶어. 시작하는 위치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두 자리가 되어 있는 거. 이대로 두 글자를 찾아줘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문자 나오고 소문자 나오는 위치는 처음에 딱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위치에 두 자리, 대문자 또는 수문자가 있는 두 자리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얘도 나옵니다. 소문자도 됩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두 자리 시작하는 위치에. 근데 어떨 때 안 되냐면 알파벳은 다 되는데 숫자로 시작할 때는 뭐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앞에 이 꺽쇠가 있죠. 시작하는 부분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요건 설명했어요. 똑같은 건데요. 두 자리 다음에 컴마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컴마가 나오면 이걸 헬로우만 해서는 끝나지 않고요. 헬로우 월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컴마가 있는 거랑 컴마가 없는 거랑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컴마가 없는 거는 정확하게 두 자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컴마가 있는 건 두 자리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찾아준 거예요. 공백이 없으면 싹 다 이 대문자와 소문자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싹 다 가져올 거예요. 컴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조금 쉬긴 쉴 건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 한 몇 개 남은 거 마무리하고 실습 문제, 패턴 만들어보는 실습 문제 던져드리면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아까 정지를 안 눌러갖고 오늘 왠지 악마의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쉬는 시간에 정지를 눌러줘야 영상이 나누어져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아까 쉬는 시간에 일시 정지를 눌러가지고 예, 엄청난 긴 영상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서 예, 이게 제가 영상 편집 툴을 쓰고 있는데 그 영상 편집 툴이 너무 영상이 사이즈가 크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예, 쓸데없는 소리 잠깐 했네요. 시간도 없는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 좀 했고요. 그리고
컴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치를 이용해서 조금 복잡한 패턴인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건가, 얘가? 물결, 느낌표, 별이 두 자리로 끝나는 대상 찾아달라고 한 거죠. 내가 특수한 문자들을 이렇게 물결, 대괄호 안에 있으면 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두 자리 끝나는 지점에. 그래서 느낌표 두 개가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두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것도 되겠네요. 틸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결기호와 느낌표가 두 개, 요 세 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제가 쓸데없이 뭐 예를 들면 샵을 하나 넣어볼게요. 샵을 중간에 넣어보겠습니다. 샵을 넣으면 당연히 얘는 못 찾아주죠. 연이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샵이 있는 다음에 물결과 틸드가 있으면 찾았다고 나올 겁니다. 요거. 요런 차이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컴마가 있으면 역시 두 자리 이상이죠? 네, 컴마가 있냐 없냐 차이 구분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려고 왔습니다. 기나긴 장정 왔습니다. 그룹이라는 실제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패턴을 찾는 연습을 했어요. 패턴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있다 어디에 있다 없다 나온 거 가지고 우리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텍스트화 시켜서 그룹으로 도출을 뽑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문자를 해당하는 위치를 찾았어. 그럼 해당하는 위치에서 문자를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자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변수나 혹은 어떤 컬렉션 자료에 들어있겠죠. 텍스트라는 변수에 헬로 월드가 있고 제가 re.match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했던 연습한 대로 텍스트 문자열에서 찾을 거야. 패턴을 여기서 써주겠죠? 지금 텍스트는 얘잖아요. 얘 헬로 월드 들어가는 거에 변수 써서 여기다가 우리가 패턴을 쓸 겁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앞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문자나 소문자 두 자리. 우리 아까 연습했었죠? 그 느낌표, 아니, 다운표 안에 써주시고 네. 박스에 써주시고 대문자 안에 대문자래. 대괄호 안에 대문자 AST 혹은 소문자 AST. 그리고 이게 이 컴마 두 자리 이상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찾아줘. 이게 그동안 했던 거야. 그러면 스팬이라는 옵션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매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새로운 겁니다. 이 뒤에 점 그룹 이걸 써주셔야 되죠. 점 그룹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찾아가지고 문자를 헬로우를 찾아줍니다. 지금은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처음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대문자로 등장하는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찾아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패턴은 어디에도 있나요? 헬로우에 얘도 있지만 뒤에 파이썬도 해당되죠. 여기 헬로우도 있지만 뒤에 파이썬도 죄송합니다. 헬로우도 있지만 뒤에 있는 월드도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매치라는 애는 어때요? 처음 찾는 애 하나만 찾아주거나 서치나 매치는 처음에 등장하는 애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매치, 서치 말고 find all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했어요. find all을 이용해서 이 패턴이 맞는 애들을 모두 찾아줘. 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소개한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쓰냐. re.find all.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찾아줘. 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두 다 찾아주는 거죠. 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시작되는 얘네들을 두 개 이상 텍스트를 찾아줘. 라고 하면 이렇게 find all 하게 되면 hello도 찾아주고 뒤에는 월드도 찾아주죠. 중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해당되는 패턴에 해당되는 hello만 찾아줬단 말이야. 위에는. 그쵸? 근데 뒤에 보면 사이뛰기 뒤로 월드라는 애도 또 있잖아요. 월드라는 애도 또 찾아줘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find all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패턴에 맞는 문자열들만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방법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네, result. 자,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리스트 형태로 저장해 줍니다. 값을 반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이런 거 많이 쓰겠죠. 난 첫 번째 거 위치만 찾으면 상관없어.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find all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기본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여 리스트 형태로 결과를 저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잘 되셨어요?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15분쯤에 시작하는데요. 어, 자, 우리는 이 수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실수 문제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전화번호 이미 아까 했어. 다 알려줬어. 이 코드 완성시켜서 패턴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패턴, 학번 패턴, 비밀번호 패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